3번천 보건 라디오 시민 공론장 오늘 2차입니다. 지난 1차에 이어서 오늘은 시민이 참여하는 3번천 보건과 관리 운영을 주제로 해서 이진복 열린사회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이금순 사단법인 자연과 함께하는 사람들 대표님이 이렇게 함께 참석하셔가지고 서로 이야기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유튜브가 올라가고 이제 오늘 기사로도 나갔거든요. 팟빵하고 유튜브가 나갔는데 지금 반응은 좀 오고 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요걸 이제 조회수가 지금 한 70회, 80회 아까 확인해 봤는데 축하합니다. 80회 정도 올라왔고 지금 댓글들이 올라오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댓글을 안 다셨다면 댓글 꼭 달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를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드립니다. 먼저 계속 활동을 꾸준히 해오셨던 이금순 대표님께 먼저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신도시가 들어서는 거의 한 30년 전부터 군포 사회에서 계속 이금순 대표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해오시면서 특히 이제 자연 생태 활동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지난해 3번천 복원을 위해서 자연과 함께하는 사람들 또 3번천사 모임을 주축으로 해서 20여 차례 이상 전문가 토론회도 하고 사례 답사도 다니시고 하셨는데 대표님께서 이런 어떤 활동들을 하고 이렇게 해왔다라는 얘기를 제가 잠깐 하긴 했지만 이렇게 자기 소개를 잠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이제 3번 신도시에 5개 도시 건설을 할 때 이제 제가 여기 들어온 케이스고요. 89년도에 소각장을 지어야 된다는 그것도 200톤급을 지으라는 이제 건교부하고 환경부에서 얘기를 했고요. 한 40년 전쯤이죠. 네, 그래서 발표를 하고 내가 입주한 년은 이제 94년도에 입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입주해서 정말 열받았던 건 남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대표를 좀 하겠다 그랬더니 그 집에는 남자가 없냐. 이래서 열받아서 이제 동대표 했다가 발목을 확실하게 잡혀가지고 36개월을 진짜 오지게 네,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동대표를 하면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그게 무슨 활동하고 이거하고 관련이 되냐 그러는데 저의 전체적인 활동에서 이 물이라는 게 이제 연결이 확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생물 다양성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를 알았고 그러면서 이제 초막골이라는 곳이 수리산에 완전히 이제 물이 시작되는 곳에 그 물이 흐르는 곳이었는데 그 곳을 이제 체육시설을 집어넣겠다는 얘기, 소각장 넣어야 된다는 얘기 등등 하면서 이제 물과 관련된 거를 제가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의 일환이 이제 2006년도에 진행된 에반디뿌리 축제 2007년도까지 했는데 에반디뿌리라는 거를 왜 애자를 띄고 반디 축제 이렇게 하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애가 굉장히 소중한 게 물속에 살고 있는 다슬기 그 다음에 물달팽이를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수소곤충인 거예요. 그래서 애는 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 했고 물오리 나무가 굉장히 계곡부에 많았는데 이것도 지키고자 했었고 등등을 시작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저의 이력은 물과의 역사가 이제 3번천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하고도 연결. 네. 물을 시작하려니까 지금 이거를 얘기를 안 하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이 30년이지 긴 시간을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같이 참석해 주신 이진복 소장님 지금 군포에서 거주하신 지 한 30년 넘었습니다. 역사학자이시고 그리고 또 저희 또 군포 시민신문 발행인이시기도 한 열린사회연구소 이진복 소장님께서도 이렇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역사학자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은 제가 30여 년간 물론 대학에서 역사를 강의한 것에 불과하고 학자라고 할 수는 없는 면이 있습니다. 왜? 학자라고 할 만한 전문서를 아직 쓰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학자라고 얘기하기는 좀 부끄러운 감이 있고요. 갑자기 자기 고백 너무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열린사회연구소는 1996년도 지금부터 근 30년이 돼가죠. 96년도에 좀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닫힌 사회가 아닌 열린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만든 것이 열린사회연구소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연구소의 역할은 아주 미진할 뿐입니다. 10여 년 전에 있어서의 군포시민신문 재창간에 관여한 것은 열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부터 열린 사회,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의 열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각 계층 간에 보다 나은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역 언론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보다 나은 열린 사회가 되기 위해 군포에서 미력 하나마 노력하려고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예. 아, 뭐 준비 프롬프트를 앞에 놔뒀어야 되는데 저만 이렇게 설치를 해놨네요. 예.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이거 두 분이 오랫동안 지역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건강함을 또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예, 그래서 또 이 자리에 또 함께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바로 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금순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 3본청 복원의 과정에서나 복원 이후의 관리 운영에 있어서 시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해오고 계시거든요. 그 왜 시민이 참여해야 됩니까? 시민이 참여를 안 하면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가 되거든요.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를 만들어서 제대로 만든다 한들 그 다음이 이렇게 지속적이지 않으면은 그거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지역에서 많이 봐왔거든요. 한 가지 예로 이제 물과 연결되는 곳이 초막골 생태공원인데 사실 17년 운동해가지고 2년 동안 만들었는데 정말 치열하게 참여했거든요. 참여를 그냥 한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스터디를 해가면서 공무원도 참여하면서 아마 우리 군포시 역사에서 민간 협력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는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만들고 지금 한 7년 차 정도 됐는데 운영위원회를 이제 구성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사실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왜냐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좀 빼고 싶어 하죠. 목소리가 크니까. 시민들이 생태공원이라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민원을 넣고 이러면 좋은데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자기의 편리한 거 이런 걸 요구를 하다 보니까 생태공원하고는 관계없는 길로 막 가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역에서 필요로 한 3본천 복원이라 그러면 저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이 기간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신 그 기간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면 미리 준비하고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근데 시민단체는 그게 가능하고 이후에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네, 저는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 참여가 꼭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 잠깐 의문이 드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시민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용하는 시민은 또 자기의 편리성만을 위해서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는 충분한 설명이 되는데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홍보하고 교육하고 프로그램 속에서 녹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잦은 비에 옷 젖는다고 이게 정말로 강하게 하면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도 우리의 역할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지만 다행히 공무원들이 이제 전화해갖고 이러이러한 문제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만 오면은 대안을 얘기해 주거든요. 설명이 이렇게 공무원들이 왜냐하면 길면 1년, 짧으면 6개월 근무하다 가는 사람들이 공무원이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내용을 모르니까 이렇게 단절된 공무원 생활 속에서 이게 원활하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충분히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말씀 속에서 이제 이해한 거는 그러니까 시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민원이나 이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공무원의 관점에서 그러한 것을 풀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시민들이 시민의 관점에서 시민의 어떤 그런 민원이나 이야기들을 풀어내 가는 것들이 실제로 이제 건강한 어떤 우리 시민들 중심의 어떤 그 생태 그 초막골 공원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으로 네, 이해되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본다면 지속 가능성의 문제와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이 좀 삼본천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참여할 필요성도 역시 있다.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이재용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나 현재적으로 삼본천이 그 군포 시민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 삼본천 복원이 뭐 영원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그 삼본천이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좀 쉽게 잘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삼본천이 군포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삼본천이라는 명칭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삼본천이라는 명칭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히 현재 알 수는 없으나 3번이라는 명칭이 먼저 만들어졌을 거라 보고 그것이 일반화되고 3번 지역이 발전하면서 이곳을 지나는 개천의 이름을 정할 필요가 있었을 때 아마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천이 갖고 있는 의미를 찾으려면 3번천이라고 하는 명칭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특히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지역을 구별하고 인식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붙인 명칭으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신앙, 전통과 풍습, 연희와 물산 등의 실정이 아주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명은 작게는 우리 삶의 터전인 마을에서 국가까지 걸쳐 있는 가장 큰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명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3번천이라고 하는 지명이 언제 처음으로 등장했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계천이라는 명칭도 일제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고 원래는 한양 도성 내의 개천이었습니다. 이 개천이었던 것이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이제 청계천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제기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계천이 아니라 그 전에 개천이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3번천도 분명히 개천이었을 거라고 보여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3번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1871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현재 안에 있어는 1871년도, 지금부터 한 153년 전이죠. 경기 읍지 과천현 지급 사례 대개책이라고 하는 책자에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과천현 남면에 있어서의 3번이라는 명칭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3번이라는 명칭이 일제 식민지시대에 만들어진 명칭으로 오해해 왔습니다. 근데 식민지시대 들어오기 이전에 1871년도에 벌써 등장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이전에 있어서의 82년 전이었던 1789년도 과천은 호구 청소에 의하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과천현 남면의 지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3번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산절이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산절이. 그러니까 산 밑이라는 명칭이죠. 산절이. 그러니까 산 아래.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리산 아래. 이러한 명칭이 등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871년에, 그러니까 1871년이라는 시기를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1871년도에 과천현 남면 산절이에서 과천현 남면 3번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871년이라는 시기가 바로 뭐냐면 일본에 있어서의 그 명치유신이 일어나게 되고 조선과 일본이 상당히 많은 연관관계를 갖게 되는 시기였고 그러한 면에서 3번이라는 명칭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산절이보다는 3번이라는 명칭이 더 오히려 낫다라고 봤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기록에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14년도죠. 14년도에 그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본이 조선의 지역을 조사했던 조선 지지 자료에 의하면 삼본동, 삼밑,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삼밑과 삼본천이라는 명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때쯤에서 삼본천 명칭은 일제 식민 시대 이후에 일본화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지지자료의 조사에서 나온 걸 보게 되면.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이제 시흥군지부터 시작해서 삼본천의 명칭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저는 삼본이라는 명칭 자체가 일제 시대의 그 일본 명칭, 야마모토라고 하는 일반 명칭으로 오해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의 원래 명칭은 순수한 한국말로는 산밑입니다. 산밑. 산 아래라고 하는 뜻이고 한자 지명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산절이입니다. 산절이고 이것을 지나는 개천이 일제 식민지 시대 개발되면서 삼본천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명칭이라는 것은 사회 변화 발전에 따라서 새로운 명칭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1989년도 제1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3번천을 복귀하여 도로를 만들고 3번 신도시를 조성한 것이 현재 보여지는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2008년도부터 3번천 보건 문제, 우리 옆에 있는 이금순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시민활동가들이 보건 문제가 대두되었고, 그리고 작년 2023년도에 통합하천관리계획에 따라 3번천 일부 구간 총 4.95km에서 중에 1.44km 군번천과 안양천이 합류되는 하류 지역에 복원한다는 계획이 된 것이 현재 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번천의 복원은 군포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친수 공간의 확보뿐만 아니라 그 안에 묻혀져 있었던 3번 지역의 역사 문화도 복원한다는 것으로 생각할 만하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3번천이 갖고 있는 의미, 아마 제기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하신 거죠? 예. 뭐 역사적 의미를 하셔가지고 그 동네 살던 사람들 섭외할 거 잘못했네. 근데 그 동네 살고 있는 사람이 섭외 안 몰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예. 잘 몰라요. 예. 네, 잘 모릅니다. 예. 아니 네. 그 지난번 토론회 때 보니까 이동환 시의원이 네. 그 살면서 옛날에 놀고 막 이랬던 맞아. 이동환 시의원 나오기로 했으니까 예. 그때 그때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예.